네, 안녕하세요. 주식로카입니다. 자, 오늘의 이 테마 어때는 바로 히토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정보와 관련주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함께 주식로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토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항상 미중 분쟁에서 중국이 이 히토류를 카드로 꺼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적인 내용들마저 정리했으니까요. 오늘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히토류는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물에 흩어져 존재하는 원소로서 히토류끼리 성질이 비슷해서 순수한 상태의 추출과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미중 분쟁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은 중국이 히토류 자원을 무기로 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일본과 중국 대립이 있을 때도 중국은 히토류 대일본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중국이 왜 히토류를 왜 카드로 꺼내는지, 도대체 히토류가 어떤 이제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소인지 재료인지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일단 전기차와 풍력 터빈의 이제 모터에는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데 히토류 원소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네오디듐이라고 하는 원소까지 우리가 뒷부분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산업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 타 국가들 간의 이제 히토류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중국이 히토류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글로벌적으로 다각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히토류 통제 강화를 조치한다,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만 하면은 뭐는 삐지면 항상 카드를 들고 나타나는 게 히토류다는 것이죠. 자, 히토류 원소는 일단 뭐 스칸듐, 그다음 뭐 이트늄, 세륨, 란타넘, 네오디듐 등을 비롯한 17개의 원소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소마다 사용 용도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히토류는 이 추출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환경 오염이 있고, 수급 밸런스 불일치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충북인가요? 그쪽에 우리나라에도 그 히토류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출하는 게 히토류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히토류 추출 과정을 보면은 일단 이게 좀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이 히토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분쇄를 해서 용해를 시키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원심 분린기 또는 필터로 이 불순물을 필터링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소를 뽑아낸 이후에 세 번째로는 산을 모두 증발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히토류 원소로 농축된 회색의 분말인 정광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정광을 각각의 히토류 원소 분말로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히토류 추출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LCD 모니터, 반도체 등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히토류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터빈과 전기차 모터에 연구 자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원소가 바로 네오디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오디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오디듐이라는 거는 원소는 이 자력이 10배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자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높고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풍력 터빈 이쪽 태양력 발전까지 연구 자석이 필요한 이러한 산업에서는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 모터와 풍력 터빈에도 이 네오디듐 연구 자석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오디듐 연구 자석 활용 비중을 보면은 자동차와 수송 장비 쪽이 가장 큰 그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는 이 전기차와 구동 장치 이쪽과 그리고 자동차용 기타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핵심 부품인 히토류 연구 자석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도 10월 달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기차가 약 50만 대 분량의 히토류 연구 자석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준공된 현풍
공장에서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인 네오디뮴계 히토류 연구 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약 1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 자석이 매년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고 1000톤 규모면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1월 10일 날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잭팟이 터졌다는데 리튬에 이어서 히토류 48조 원의 이 매장이 되어 있는 그거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71년 만에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전에 따르면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시움, 테르뷴 이런 이제 히토류를 찾았다는 것이죠. 자, 히토류 매장량을 보면은 약 110만 미터 톤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시장 가치는 370억 달러, 약 4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를 발견한 것은 1952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관련주로서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노바텍이 있는데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들의 분석은 제가 직접 또 운영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지 채널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레포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링크는 제가 아래 하단에 걸어놨고 무료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히토류 레포트와 그리고 종목 분석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이제 2월 달에 한번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쭉 빠지면서 현재 먹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이 먹구름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4,770원 자리인데 이 4,770원 자리 위에서 반등이 이제 그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매도 추세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이 매물량이 쌓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니온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려면은 최소 일단 여기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6,150원 자리 위에서 양봉으로 끝나야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2월 달에도 여기를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빠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6,150원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 6,150원에서는 이제 그 매도 심리가 굉장히 쌓여있는 구간이고 여기 뚫어주면은 신규 매수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6,150원 자리고 그리고 4,770원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유니온과 약간 비슷한데 일단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유니온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이 자리 3,190원 자리 위로 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일단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먹구름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유니온도 마찬가지지만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 자리 2,450원 자리는 좀 지켜줘야 돼요. 2,450원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좀 더 이제 투심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은 유니온 머티리얼도 위에 매물량이 존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먹구름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소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리가 그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은 좀 긴 흐름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자,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 다 먹구름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먹구름을 좀 뚫어줄 때가 강하게 이제 쏟는 것이고 먹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일단은 그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주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긴 흐름으로 좀 큰 흐름으로 볼게요. 자,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3,000원, 그러니까 3,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지켜주고 이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계속 물량이 쌓여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있을 때 어차피 뭐 미중 분쟁이라든가 히토류 사업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은 전기차라든가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히토류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주들도 좀 시간이 걸릴 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바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2020년도에 그게 크게 급등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 노바텍 같은 경우는 그 일봉상 보면은 현재 마찬가지로 먹구름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5일선과 지금 11선 모두 다 지금 이제 역배열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좀 약간 진정세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점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 외 히토류 관련주로는 세노텍, 삼화전자, 동구 RNS, 포스코홀딩스, EG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투자 정보와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레포트 자료와 그리고 증시 캘린더, 그리고 이제 정부 일정,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지 채널에서 이러한 자료들 올려주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링크는 제가 아래 하단에 걸어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여러 자료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두 볼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